이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를 모를 경우에 결국 몰라서 만약에 중개사고가 나면은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. 이것 하나만 기억하셔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최현희 대표 변호사 최철민입니다. 중개사분들이 집을 계약할 때 반드시 열어보는 서류가 있는데요.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. 그런데 이 서류를 볼 때마다 거의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. 바로 근저당권이죠.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? 이 돈을 빌리고 담보로 잡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저당권인데 왜 실제 등기부등본에는 이 저당권이라는 단어는 사실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앞에 이 근이라는 글자 하나가 더 붙은 근저당권만 보게 되는 걸까요? 오늘은 이 앞에 붙은 글자 이 근 하나에 숨겨진 이 거대한 비밀과 만약 이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를 모를 경우에 여러분의 전세 보증금 전체를 잃을 수 있는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제가 파헤쳐 보겠습니다. 중개사님들은 물론 이 내 돈을 지키고 싶은 이 모든 분이라면 오늘 영상 이 끝까지 집중하셔야 합니다. 첫 번째 단어 저당권입니다. 이건 아주 단순하고 명쾌합니다. 특정 금액을 딱 한 번 빌릴 때 보통 설정하는 담보예요.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건물주가 은행에서 2억을 빌렸다고 가정해 봅시다. 그럼 등기부에는 채권액 2억 원, 저당권 설정 이렇게 기록됩니다. 그리고 이 2억 원은 전부 갚고 이 등기를 말소시키면 효력이 다 소멸됩니다. 아주 깔끔하죠. 그런데 우리가 이 등기부등본에서 마주하는 건 대부분 이 근저당권입니다. 은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. 건물주에게 2억 원을 빌려줬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자가 붙겠죠. 혹시라도 이게 연체가 되면 연체 이자도 붙을 겁니다. 그럼 받아야 할 돈은 원래 2억 원을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. 이때 채권액 2억 원, 이 저당권만 설정해 두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불어난 이자만큼을 받아낼 방법이 막막해집니다. 그래서 은행은 일종의 안정장치를 거는 거죠. 그게 바로 채권 최고액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. 앞으로 이자, 연체료 등 이 모든 금액을 포함해서 우리가 받을 돈의 최대 한도를 이 우선순위 권리로 미리 설정하는 겁니다. 그래서 보통 빌린 돈의 120%, 즉 2억 원을 빌렸다면 채권 최고액 2억 4천만 원으로 근저당을 설정하게 됩니다. 지금부터가 핵심인데요. 이 근저당권에게는 아주 무서운 특징이 있어요. 저당권은 돈을 다 갚으면 소멸한다고 했죠. 하지만 근저당권은 상황이 다릅니다. 설정된 채권 최고의 한도 내에서 다 갚고 이 빚이 영원히 되더라도 등기부등본에서 말소를 시키기 전까지는 그 권리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. 효력은 그대로예요. 바로 이 특징 때문에 전세 계약에서 큰 사고가 터지는 건데요. 예시 상황을 제가 알려드릴게요. 여러분이 이 전세 계약을 하는데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2019년 3월 3일 이 채권 최고액 2억 원 이 근저당권이 있습니다. 그런데 집주인이 이 대출금 다 갚았고 귀찮아서 아직 말소를 안 했을 뿐이라고 상환 영수증을 보여주는 상황이면 이 말만 믿고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큰일 납니다.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. 등기부에서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은 살아있는 권리입니다. 집주인은 여러분의 이 전세 잔금을 받은 그날 오후 이 상환 영수증을 보여줬던 바로 그 은행에 가서 2019년에 설정해둔 근저당권으로 2억 원 대출을 해달라고도 할 수 있어요. 왜냐면 2019년 그 근저당권이 아직 살아있으니까요. 그렇게 되면 은행의 대출금은 2019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여러분의 이 전세 보증금보다 무조건 앞서가는 선순위가 되는 거고 이럴 경우에 그 보증금이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. 그럼 이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? 해법은 간단해요. 이 서류로 증명하는 겁니다. 임대인이 아직 근저당을 갚기 전이라면 근저당 말소를 요청하거나 또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 근저당권 말소를 특약으로 넣고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. 그런데 집주인이 이 대출의 일부만 갚아가지고 근저당권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도 있겠죠.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이 감액 등기를 요구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이 채권 최고액이 2억 원인데 실제 빚이 1억 원으로 줄었다면 이 채권 최고액 자체를 1억 원으로 낮춰서 다시 등기하라고 하는 겁니다. 집주인이 정말 빚을 갚았다고 이 추가 대출 여사가 없다면 전혀 이걸로 거절할 이유가 없겠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은 집주인의 말이나 영수증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이 새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에서 말소
또는 이 감액 된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계약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잔금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. 오늘 우리는 이 저당과 근저당권이라는 단어의 숨겨진 차이를 파헤쳐봤습니다. 부동산 계약은 이 사람의 말이 아닌 서류에 기록된 용어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. 그리고 이 세이프홈즈라는 서비스에서는 여러 위험 요소를 안심 등기 하나로 파악할 수 있는데요. 이 중개사분들도 임차인분들도 써보시는 걸 추천드려요. 이것 하나만 기억하셔도 이 보증금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. 지금까지 최철민 대표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